지난번에 올렸던 몽마르트르 영상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배경음악을 넣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더 보충해서 다시 올립니다. 몽마르트르 언덕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하얀 대성당이 떠오르죠. 몽마르트르 사크레케르 성당인데요. 여기에 올라가는 방법은 푸니쿨라를 타고 가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걸어서 가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변 분위기를 느끼면서 천천히 걸어 올라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몽마르트르가 현재의 모습에 가까워진 것은 1860년대 파리 도시계획이 시작되면서부터였는데요. 외곽에 있었던 몽마르트르가 파리 시내에 편입되면서 당시에는 파리 변두리였기 때문에 땅값이 싸고 임대료가 저렴했다고 해요. 그래서 가난한 예술가들과 서민들이 많이 모여들었는데요. 특히 화가들은 이곳이 싸게 아틀리에를 구할 수도 있고 그리고 밥값도 싸고 술값도 싸기 때문에 이곳에 모여들어서 살기 시작을 하면서 여기가 예술가의 성지가 된 겁니다. 이 사진은 사크레케르 성당 앞 언덕에서 내려다본 파리 시내인데요. 사크레케르 성당 앞의 언덕의 높이는 약 130m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파리가 워낙 평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조금 높게 느껴집니다. 여기에서는 한눈에 파리를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 성당에서 조금 걸어 내려가면 테르트르 광장이 나옵니다. 여기 테르트르 광장은 그렇게 크진 않은데 거리의 화가들이 주로 관광객들의 초상화를 그려주거나 또는 자신이 그린 그림을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많은 카페와 레스토랑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하려는 장소는 알면 보이고 모르면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테르트르 광장을 지나서 오른쪽으로 내려가면 수잔 발라동이 살았던 집이 나옵니다. 그 집이 메종 로제인데요. 프랑스 발음으로 하면 메종 호제, 이게 더 가깝다고 합니다. 우리말로 풀이하면 장미의 집이라는 뜻이죠. 수잔 발라동은 프랑스 여성 화가입니다. 화가인 수잔 발라동을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서 이번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수잔 발라동은 저에게도 매우 뜻깊은 인물인데요. 2012년에 KBS 1TV에서 방영되었던 퀴즈 대한민국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프로그램에 제가 참가를 했는데요. 나중에 퀴즈 영웅이 되는 마지막 문제의 답이 수잔 발라동이었습니다. 제가 수잔 발라동이라는 답을 마치고 퀴즈 영웅이 되었고 그리고 그때 자신감이 나를 지탱해준 삶의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잔 발라동은 나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수잔 발라동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수잔 발라동은 가난한 세탁부의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엄마도 가난하고 아버지도 없으니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이 되시죠? 어려서부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식당 종업원, 세탁부, 가정부, 공장 일용직, 닥치는 데 일을 하면서 어려운 시절을 보냅니다. 그리고 수잔 발라동의 꿈은 고개사였다고 해요. 그래서 14살에 고개사의 꿈을 안고 서커스단에서 일을 하다가 떨어져서 부상을 당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이 일 저 일 전전하다가 당시 파리에서 유명한 화가 피비 드 샤반의 모델이 되었다고 합니다. 모델 일을 하면서 그림 그리는 법을 익혔고 그리고 틈나는 대로 그림을 그려서 샤반에게 보여줬대요. 그런데 그 샤반은 그림을 보고 쓰레기 같은 그림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혹평을 합니다. 그 후에 발라동은 르누아르, 드가, 로트렉의 모델 일을
하게 되면서 몽마르트에서 유명한 화가들의 뮤즈가 됩니다. 르누아르의 부지발의 무도회라는 그림이 있는데요. 거기에 등장하는 여자가 발라동이고요. 그리고 르누아르의 우산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여자가 발라동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화가들이 발라동의 초상화를 그렸는데요. 로트렉이 그린 그림도 있고요. 그리고 르누아르, 드가, 모딜리아니 이런 유명한 화가들이 발라동의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특히 로트렉은 발라동이 그린 그림을 보고 화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줬대요. 그림을 보고 화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드가에게 소개를 해줬고, 그리고 드가는 발라동에게 그림을 가르쳐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시회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전시회를 열고 난 후에 공식적인 화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수잔 발라동이 화가를 시작한 1880년대는 여성이 화가로 인정받기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정규 미술 교육도 받지 않았고, 그리고 열악한 환경에서 모델 일을 했기 때문에 더욱더 화가로 인정을 하지 않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열악한 상황에 굴하지 않고 여성으로서, 화가로서 자기 자신의 입지를 단단하게 굳히고 당당하게, 그리고 자존심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이번에는 발라동의 아들인 모리스 위트릴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수잔 발라동은 18세에 아버지를 알 수 없는 아들을 낳습니다. 자신이 사생아로 태어났는데도 사생아인 아들을 낳게 된 거죠. 그 아들이 바로 모리스 위트릴로인데요. 스페인의 화가이자 건축가인 미구엘 위트릴로가 양자로 삼으면서 그의 성을 따라서 모리스 위트릴로가 되었습니다. 어릴 때 외할머니가 길렀는데요. 이 외할머니는 위트릴로가 일찍 자라고 밤에 술을 마시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10대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병원 치료를 했는데도 고쳐지지가 않았답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을 치료할 목적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었고, 그리고 파리의 거리와 몽마르트의 풍경을 주로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리스 위트릴로를 몽마르트의 화가라고 부르는 거죠. 만년에는 부유한 미망인과 결혼해서 유복한 생활을 했다고 하니 천만 다행이죠. 어렸을 적에는 엄마로부터 방치되었고,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가 될 정도로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지만 말년은 행복했다고 하니 그나마 너무 다행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위트릴로의 그림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메종 로제도 위트릴로가 그림을 그려서 유명하게 된 거죠. 다음은 에릭 사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에릭 사티와 수잔 발라동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에릭 사티는 작곡가이면서 피아니스트였습니다. 당시 몽마르트르의 카페에서 피아노를 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작곡을 했는데요. 수잔 발라동하고는 6개월 정도 같이 살았다고 합니다. 사티는 발라동에게 청혼을 했어요. 그런데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발라동과 헤어지고 난 후에 몽마르트를 떠났죠. 죽을 때까지 연애를 하지 않고 혼자 살았다고 합니다. 사티가 발라동을 위해서 작곡한 노래가 있는데요. 난 너를 원해 라는 노래인데 불어로 하면 두뚜브라는 노래를 작곡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경음악으로 나오는 곡이 에릭 사티의 짐노페디라는 곡입니다. 에릭 사티는 이렇게 우울하게 살았는데 발라동은 부유한 남자와 결혼을 하고, 그리고 또 그와 이혼을 하고, 자신보다 21살 어린 화가와 재혼을 합니다. 결국은 헤어졌지만 발라동은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당당하게 누리면서 열정을 다해서 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진은 달리다의 동상입니다. 달리다는 이집트에서 태어났어요.
미스 이집트가 되고 그리고 그 후에 프랑스로 건너가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알랭 드론과 같이 부른 듀엣곡 빠롤 빠롤이 유명합니다. 빠롤레 빠롤레 이런 멜로디로 진행되는 곡인데요. 좀 귀에 익숙하실 거예요. 이 달리다는 가수로서 배우로서 인정을 받고 그리고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결국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합니다. 그녀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계속 자살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서 인생을 버티기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애인이었던 이탈리아 싱어송라이터인 루이지 탱코가 호텔에서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전 남편이었던 리시앵 모리스가 또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 남편이었던 리샤르 샹프레가 또 자살을 합니다. 이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죽음으로써 그녀 곁을 떠납니다. 외면적으로는 가수로서 배우로서 누구보다 화려한 삶을 살았는데 내면의 슬픔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은 죽음을 선택하게 된 거죠. 그녀가 남긴 유서를 보면 날 용서해 주세요. 인생은 정말 견디기 힘들어요. 이 말을 남기고 수면제를 먹고 죽음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이 집은 달리다가 1987년 죽을 때까지 살았던 집인데요. 1987년 수면제를 먹고 영원한 수면을 선택하기 전까지 살았던 거죠. 1967년부터 1987년까지 살았다고 해요. 달리다가 마지막으로 살았던 이 집을 지나가는데 삶과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이 사진은 프랑스 소설가 마르셀 에메의 벽을 뚫는 남자를 표현한 것입니다. 사진을 보면 벽을 통과하려는 남자의 모습을 동상으로 만들었죠. 마르셀 에메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동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벽을 뚫는 남자는 우리나라에서도 뮤지컬로 공연되기도 했습니다. 이 동상은 바로 길가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곳입니다. 몽마르트르가 파리에 편입되기 전 방앗간으로 이용하던 풍차 중에서 대부분 없어졌는데 여기에 풍차는 보존되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물론 풍차로 쓰는 건 아니고요. 풍차 내부를 개조해서 쓰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곳이 대중적인 무도회장으로 쓰였고 그리고 사교적인 장소였다고 하는데 지금은 레스토랑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고흐, 로트렉, 피카소, 르누아르 이런 유명한 화가들이 여기에 단골이었고요. 그리고 로트렉이나 고흐, 위토릴로 이런 화가들이 여기를 배경으로 그린 작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은 르누아르가 그린 몰랭드라 갈레트의 무도회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지금은 오르세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은 바토 라부아르인데요.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세탁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바토는 배고요. 그리고 라부아르는 빨래 또는 세탁 이렇게 해석이 되어서 세탁하는 배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이 이름을 지은 사람은 피카소가 가난한 시절에 함께 살기도 했었던 시인 막스 자코브가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막스 자코브는 쓰러질 것 같은 낡은 건물의 모양이 세탁부들이 빨래터로 쓰는 생강변의 낡은 배와 비슷했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피카소를 비롯해서 모딜리아니, 마티스 이런 사람들이 아틀리에를 얻어서 그림을 그리면서 살았고요. 그리고 피카소는 1907년에 여기에서 아비뇽의 처녀들을 그렸습니다. 영화 피카소 명작 스캔들을 보면요. 피카소가 아비뇽의 처녀들을 그려서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변 사람들은
반응이 별로 좋지 않고 그리고 심지어는 혹평까지 하는데요. 거기에 비해 조르주 브라크는 뛰어난 그림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바로 그 장면이 이루어지는 배경이 이곳 바토 라부아르입니다. 피카소는 이제 그림을 팔아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겨서 여기를 떠나게 되는 거죠. 예전의 건물은 화재가 나서 불타 없어지고요. 바토 라부아르를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의 건물을 새로 지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안에는 아뜰리에가 있고요. 그리고 피카소를 꿈꾸는 화가들은 여전히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몽마르트르 예술 여행을 마치겠습니다. 파리와 어울리는 음악을 추천해 드릴게요. 솔레실드 파리, 파리의 하늘 밑, 파리의 하늘 밑이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이브 몽땅, 에디트 피아프, 줄리에 그레코 이렇게 많은 가수들이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요즘은 재즈로 편곡된 곡도 나왔더라고요. 자신의 취향에 맞게 가수를 골라서 이 노래를 들어보는 것도 파리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비스로 빠다, 미드나잇 인 파리스라는 영화가 있죠. 미드나잇 인 파리, 거기 OST로 쓰인 건데요. 이 음악을 들으면은 벨 에포크 시대로 돌아가는 듯한 아련한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그리고 그노시엔느, 에릭 사티의 곡이죠. 이 음악을 들으면 서정적인 것 같으면서도 그리고 선율과 선율 사이에 어떤 바람이 느껴진다고나 할까요? 좀 쓸쓸함이 느껴지는 그런 곡입니다. 미드에도 이 음악이 배경으로 쓰일 때가 많더라고요. 예전에 CSI 마이애미 편을 보니까 거기에도 배경음악으로 그노시엔느가 나오고요. 그리고 제가 미드를 보면서 그노시엔느가 배경음악으로 쓰인 거를 꽤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만큼 유명한 음악입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저작권 때문에 제가 음악이라든가 이런 걸 마음대로 올릴 수가 없는데요. 여기에 배경음악은 짐노패디 1번과 3번인데요. 이것은 유튜브에서 유튜브 오디오 보관함에서 다운받아서 쓴 건데요. 이거는 저작권에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용한 음악입니다.